우리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끝났습니다. 합의문이 한 장도 없었는데도 정부 여당은 아주 훌륭한 회담이었다고 자평은 하고 있는데 오늘 저희 패널분들께도 평가를 한번 맡겨보겠습니다. 가장 화제가 된 건요. 회담 시작 3시간 전에 트럼프가 SNS에 올린 그 폭탄 발언이었습니다. Well, I heard that there were raids on churches over the last few days, very vicious raids on churches by the new government in South Korea, that they even went into our military base and got information that they probably shouldn't have done that. As you know, your new president's coming in just a couple of hours, coming here. I look forward to meeting him. But we won't stand for that. 지금 대한민국은 아시는 것처럼 친위 쿠데타로 인한 혼란이 이제 극복된 지 얼마 안 된 상태고, 하여튼 대한민국 검찰이 하는 일은, 검사하는 일은 팩트 확인, 팩트 체크인데 미군을 직접 수사한 게 아니고 먼저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저도 어젯밤에 이 소식을 속보로 듣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직접 올린 겁니다. 회담 3시간 전에 지금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 펄지, 레볼루션 이런 표현을 쓰면서 숙청,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썼어요. 3시간 전에 갑자기 이런 상황이 펼쳐지니까 한국에서도 그리고 미국에 간 대통령실 참모들도 난리가 났지 않겠습니까? 들어보시죠. 아시겠습니다만 9시 20분에 트루드 소셜에 올라온 글 때문에 저희가 다들 당황하셨고, 그로부터 1시간 뒤에 면담에서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 소셜 메시지와 관련해서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말씀드렸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다시 보고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제가 공개하기는 어렵지만은 여러 분야에 있는 워싱턴 라인에 많은 분들과 평소에 소통을 계속 해왔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과정에 가장 많이 느꼈던 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 비롯한 워싱턴의 그 지도자들이 지금 민주당 정부나 대통령에 대한 상당히 왜곡된 정보를 갖고 있다는 느낌을 제가 오래전부터 받고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이요. 회담 직전에 본인 지금 어떤 정보들을 듣고 있는지 한국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보시죠. 한국에서 지금 숙청과 혁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게 무슨 뜻이냐? 라고 언론이 물어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교회에 잔혹하게 급습을 벌이고 미군 기지까지 들어가서 정보를 가져갔다고 들었다. 이게 사실이라면 내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다음이요. 그러니까 지금 3대 특검 중에 한 곳인 해병대원 특검이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을 수사하겠다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있거든요. 압수수색했죠. 극동방송 여기에 김장환 목사가 있습니다. 여기도 압수수색했고, 또 내란 특검팀은 오산 공군기지, 미군 공군기지 쪽을 압수수색했어요. 김희정 의원님. 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정보기관으로부터 미국 정보기관으로부터 내가 정보 듣고 있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한국 수사 상황 다 듣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제 정상회담은
일단 뭐하러 갔습니까? 경제 관련돼서 그동안 있었던 거를 확정하는 그런 회담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미 한국의 정상이 미국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소위 선방을 날린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이렇게 즉석에서 발언을 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어제의 경우는 절대로 즉석이라고 볼 수 없는 게 1단계 회담 3시간 전에 SNS에 굉장히 짧고 굵게 저렇게 명확한 단어를 써서 전 세계를 놀라게 한 다음에 기자들 앞에서는 구체적인 상황을 얘기합니다. 교회 압수수색이라든지 미군 기지라든지. 그리고 나아가서 정상들이 직접 만났을 때 공개 회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번이라도 이런 게 공식 의제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들은 적이 있습니까? 원래 그 정상회담이라는 거는 양쪽이 의제 조율을 해서 그 의제와 관련된 얘기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의제 통상이라든지 방위 의제와 상관없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특검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3단계에 걸쳐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는 나 주시하고 있어 라는 걸 명확하게 한 겁니다. 나 주시하고 있어.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으로 하여금 이제 공개 회의에서 공개 회담에서 설명을 듣고 오해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 또한 준비된 발언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그 기독교 시설을 압수수색했고 오산 기지에 어떻게 압수수색했는지 사실 한국에 사시는 분들도 매번 이런 뉴스 쫓아가지 않으면 일일이 기억하기 힘든 그런 내용들입니다. 네. 뉴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알만한 내용이고요. 그런데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압수수색했다라는 것만 알았을까요? 분명히 오산 기지 내에 한국 공군이 사용하는 부분을 수색했지 미군 기지에 미국 쪽을 수색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마치 그 자리에서 설명을 들은 다음에 나 오해했네 라는 것까지 모두 정리된 시나리오였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손해는 누가 보느냐? 관세 관련된 거나 통상 관련돼서 우리가 얻고 와야 되는데 소위 처음에 기 확 죽고 가고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우리 대통령이 뭔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고 가게 하는 겁니다. 즉 뭐냐면 이런 빌미를 제공하는 특검 수사였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과도한 이런 정치 특검이 국익에 손해가 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정보기관 통해 가지고 내가 지금 한국의 정보들, 한국 정치 상황들 다 듣고 있어 라는 얘기를 의도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오늘 새벽 예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던 이 교회 압수수색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밤새 들어온 뉴스를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 만나기 전에 그 교회 압수수색한 거 그거 문제가 많아갖고 이거 해명이 안 되면 안 만나겠다까지 했다가 만나가지고 해명을 듣고 넘어간 장면이 나왔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번 정부가 교회는 함부로 손을 대면 안 되구나 반성하고 잘 협력할 것을 믿습니다. 미국 사회는 기독교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교회를 이렇게 압수수색을 한다. 네. 이거는 상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순복음교회 왔다 간 분이 주니어 트럼프도 왔다 갔고 폴 하이트 목사도 왔다 갔어요. 이분은 멜라니아 여사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이 백악관에서 이렇게 예배를 볼 때 집례를 하는 여성 목사님이세요. 두 분의 영향이 좀 있었지 않았나? 구재령 변호사님,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이죠. 지금 제 가운데 있는 사람, 트럼프 주니어가 얼마나 바쁘겠어요, 저 사람이. 그런데 작년에만 2번이나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방문했고 저 이영훈 목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 모든 공식 일정이 다 초청받았습니다. 당연히 뭐 이런 여의도 순복음 교회 압수수색, 극동방송 압수수색 이런 얘기들 트럼프 대통령이 귀에 들어갔지 않았겠어요? 당연히 들어갔죠. 그리고 미국은 사실상 기독교 국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통령 취임할 때도 성경에 손을 얹고서 취임 선서하거든요. 그리고 In God We Trust라고 그 문구 자체가 집회에도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법원의 법정에도 다 새겨져 있을 정도예요. 그런 나라에서는 지지층을 위해서도 저런 메시지가 필요했을 것이다. 트럼프가 국내 정치를 위해서도 그랬지만 협상의 카드로 이걸 쓰는 것이 굉장히 유효할 것이다라는 계산이 치밀하게 깔려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게 그냥 해프닝이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자기 참모들한테 물어봐서 확인하면
끝날 문제였고 비공개 회의에서 우리 관계자한테 그냥 물어봤으면 끝날 문제였을 텐데 굳이 자신의 SNS에 저거 메시지를 올렸다라는 거는 이게 우리나라 정부의 약한 구석이다라고 확신을 했던 것이죠. 예.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의 기술에도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거기에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게 1번이다. 내가 싸울 판은 내가 정한다. 그리고 거기에서 상대방을 몰아붙이는 기세 싸움에서 선점을 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내가 싸울 판을 이걸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내가 들여다보겠다라고 하니까 화들짝 놀라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변명을 하잖아요. 근데 지난번에도 관세 협상 차원에서 얘기 나왔을 때 소고기와 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기업이나 국가의 투자 금액이 올라간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치적 문제 때문에 우리가 투자 규모가 더 올라가는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좀 불리한 국면이 열리고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약한 구석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 가지고 금액이 올라가겠지 이런 식으로 해결하기 위한 자기가 보기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것으로 이 주제를 택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특검이나 이런 무리한 수사에 대한 빌미 제공한 것이 결국은 국익에 도움이 안 되는 부분으로 연결되는 약점으로 잡혔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책을 읽고 갔는데도 이 상황은 예측할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저도 깜짝 놀랐고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였을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숙청 발언을 꺼낸 배경에 대해서 우리 정치권도 크게 술렁였습니다. 나경원 의원, 한국 정치에 대한 트럼프의 불신이 확산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주진우 의원, 특검이 전직 대통령 구속하고 한덕수 총리까지 구속하려는 것은 숙청으로 비춰졌을 것이다. 오늘 국회에서도요. 대통령과 아주 가깝다는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트럼프가 말하는 숙청의 의미가 뭐냐 이런 질문도 나왔습니다. 배경과 맥락에 대해서 짧게 좀 이야기해 주시죠. 배경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럼 됐습니다. 우리 총리님 그 트윗을 날린 배경이 뭐 어떤 거였던가요? 뭐 대충 감도 안 잡힙니까? 네, 감이 안 잡힙니다. 이미 본인이 그 미스언더스탠딩이라고 한 것으로 제가 네, 물론 미스언더스탠딩이라고 하는 얘기 바로 뒤에 할 겁니다. 강선배 부대변인님. 네. 근데 야당에서는 네. 특검 수사에 대한 그 트럼프의 불신이 크다라고 지금 확신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이런 의문이 들어요. 우리 특검이 그러면 교회를 아무런 혐의도 없는데 그냥 가서 한 겁니까? 다 혐의가 있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간 거 아니겠어요? 예. 아니 보수 정당이라면은 국가 안보 보훈에 대해서 그렇게 깊은 관심과 참여를 보이는 정당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안타까운 해병대 한 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근데 목숨을 잃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상 규명하려고 하니까 그 누군가가 구명 로비했다는 그런 혐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특검이 그 정황을 인지를 했으면 수사를 하고 압수수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면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 압수수색이라든지 그런 게 없었다고 하면 트럼프가 다른 것을 빌미로 할 수도 있었다는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주진우 의원 한덕수 총리까지 구속하려는 것은 한덕수 총리요. 헌법재판소하고 국회에서 국민들 보는 앞에서 거짓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 계엄 선포문 본인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데 어떻게 있는지를 모른다고 했어요. 그런데 대통령실 CCTV 보니까 다 나왔잖아요. 다 그 확인하고 있었던 거. 그런 거짓말을 한 사람인데 어떻게 구속을 안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대통령께서 사실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지금 보수 정당에서는 변명이라고 하는데 저는 참 이걸 설명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트럼프가 어떤 협상에 앞서서 어떤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한 어떤 본인만의 사실 되게 무례한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또 그 이후에 또 30분 동안 회의도 연기를 했어요. 그 30분 동안 기다리는 우리 협상당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 정부도 사실 강훈식 비서실장의 숙청 음모론을 해결하기 위해서 방미를 급파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 있는 뭐 고든창이라든지 로라 루머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어떤 안 좋은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니까 이분들을 통제하는 것이 백악관에서 수지 와일러 비서실장이다라는 정보를 입수해서 예.
비서실장과 비서실장이 만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국익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앞서 강훈식 실장 얘기 들으셨죠? 깜짝 놀라가지고 비서실장, 백악관 비서실장에게 전화해서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설명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일지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서는 직접 만나서는 뭐 이 숙청, 혁명 이런 단어를 직접 쓰진 않았습니다. 다시 들어보시죠. I heard from Intel that there was a raid on churches. We're going to talk about that later. And, you know, that would be too bad if that's the case. But I did hear that from Intel, that there was a raid on churches, closing some churches. So we'll talk about that later. I could ask you now if you want. Because it didn't sound to me like South Korea. 그 내란 상황에 대한 국회가 임명하는, 국회가 주도하는 특검에 의해서 사실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물론 저의 통제하에 있지는 않지만 하여튼 대한민국 검사가 하는 일은 팩트 확인, 팩트 체크인데 미군을 직접 수사한 게 아니고 그 부대 안에 있는 한국군의 통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했나를 확인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s his name deranged Jack Smith by any chance? They took him from our country. They put deranged Jack. He's a deranged, sick individual. But I'm only kidding. I am sure it's a misunderstanding, but you know there is a rumor going around about churches raiding churches. So we'll talk. I'm sure that's going to be worked out fine. 오늘도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위원께 깊이 있는 또 논평을 좀 들어볼 텐데요. 신 의원님, 트럼프가 이재명 대통령의 설명을 쭉 듣고 나서 내가 오해한 거지 하면서 더 깊게 들어가질 않았단 말이에요. 정작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서는 3시간 전에 했던 것과 딴판으로 수위 조절을 했다고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확실한 수위 조절인 거죠. 저도 처음에 트루스 소셜에 올라왔을 때는 이걸 가지고 정상회담 때 문제를 삼겠구나.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이나 남아공 대통령 그 상황과 같은 것을 우려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강훈식 비서실장의 노력이 있었던 것 같고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오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문제를 키우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역으로 분석을 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협상 카드로 활용한 것일 수도 있고 만약에 해결이 안 됐다면 그것은 불만 표출이라도 볼 수 있는 건데 아무튼 상황을 갖다가 관리를 했다는 측면에서는 정부 측 입장에서는 잘 관리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